오죽하면 막내 동생이 호크니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서 책을 못 읽겠다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조금 호크니가 사기캐 같기는 해요. 이거는 소실점 때문이 아니라 소실되어가는 피터 때문이야.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첫 번째는 본인의 예술 세계를 좀 공고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어려운 두 가지의 지점을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해낸 작가예요. 그것을 경제적인 지표로서 보여줬던 작품이 이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2018년에 한화약 1019억 원의 작품이 팔리게 됩니다. 바로 생존작가 작품 중에 최고가 작품 기록을 세우게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1000억 원대 넘는 작품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뭐가 특별해서 1000억이 넘는 웬만한 강남의 건물 몇 채는 살 수 있는 금액에 거래가 된 걸까를 살펴보자면 우선 이 작품은 LA의 굉장히 맑은 날씨를 너무나 아름다운 색감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수영장 바깥에 붉은색 자켓을 입고 서 있는 남성이 있는데 이 피사체를 좀 호크니가 애정을 담아서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호크니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 붉은 재킷을 입은 남성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진정한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피터라는 남성입니다. 호크니가 이렇게 LA의 맑은 날씨와 아름다운 수영장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림에 그려넣은 시리즈를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색감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애인도 사랑스럽고 하니까 작품이 너무너무나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 중에서도 이 작품이 그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런 점들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특징을 담아낸 시리즈이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호크니가 LA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던 거는 30살 때인데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인입니다. 사이즈도 크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그림 속 사람들이 수영을 하던 놀던 휴식을 취하던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호크니가 이런 그림을 그린 걸 보아하니 좀 돈도 많고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호크니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쪽이었습니다. 호크니는 잉글랜드 브래드퍼드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에 태어나요. 그래서 본인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폭탄이 터질 때마다 엄마가 질렀던 비명도 너무나 생생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목했었다라고 해요. 너무 좀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이기는 했어요. 호크니 아버지의 직업이 유모차를 고쳐서 파는 어떤 수리업자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자전거까지 고쳐서 팔았다고 하는데 5형제와 7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좀 큰 돈을 벌지는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크니의 아버지는 굉장히 인생과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어요. 집이 너무 좁고 이렇게 햇빛도 거의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문에다가 판자를 덧대서 거기에다가 햇빛을 그려 넣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인 넥타이에도 햇살을 막 그려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집이 더 밝아졌지 하면서 좋은 집안의 분위기를 유지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호크니도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호크니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타이밍 당시에는 전쟁 때문에 종이가 배급제로 나눠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종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신문이 됐던 잡지가 됐던 형제들이 보는 동화책이 됐던 집안에 있는 종이란 종이에는 모조리 다 그림을 그렸었다고 해요. 오죽하면 막내 동생이 호크니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서 책을 못 읽겠다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능도 있어서 1953년에 브래드퍼드 미술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그렸던 그림이 아버지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당시까지에는 어떤 모델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아버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그린 건데요. 호크니가 18살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미술학교에 입학하고 2년 만에 이 그림을 10파운드에 팔았다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미술학교 장학금이 40파운드였었거든요. 그 장학금의 4분의 1을 안 먹는 금액에 작품을 판 거예요. 이건 상당히 놀라운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 때 호크니가 그림이 돈이 된다는 걸 알면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팔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59년에 왕립예술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예술대학 학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이 당시에 호크니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재료였던 애칭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잘했었다라고 해요. 그걸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호크니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어떤 동기 친구가 나 뉴욕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못 가게 돼서 너 혹시 40파운드에 양도 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크니가 이 당시에 수중에 12달러밖에 없어서 내가 분납할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호크니한테 100파운드짜리 수표가 도착을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이 애칭 수업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호크니가 너무 잘 그리니까 호크니한테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이 작품들을 어떤 대회에다가 보내서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크니가 갑자기 100파운드가 딱 하고 생겨버리면서 친구한테 티켓 가격을 분납하지 않고 바로 주고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뉴욕으로 갔는데 또 그 왕립학교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호크니 너 지금 모마 뉴욕현대미술관의 판화 담당 책임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호크니는 일단 전화를 걸어서 마침 뉴욕에 있으니까 만났는데요. 당시 이 판화 부서의 큐레이터였었던 윌리엄 S. 리버만이라는 인물이 호크니한테 당신이 그렸던 애칭 시리즈를 교수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그 시리즈별로 한 점씩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크니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이었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또 큐레이터가 보기에도 훌륭해서 그 작품을 구매까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호크니는 그냥 대학생이었거든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호크니가 사기캐 같기는 해요. 이게 더 이어지는 게 호크니가 이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학교로 돌아온 후에는 본인의 또 다른 애칭 시리즈를 어떤 출판사에 5,000파운드에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가로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런던에 갇혀있지 말고 뉴욕으로 가야지 하고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뉴욕은 잠깐 일 때문에 들른 경유지였고 최종 목적지는 LA였었다라고 합니다. 벌어둔 돈도 충분히 많았고 화가로서도 작품을 더 팔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UCLA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대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부들이나 조금 은퇴한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업에 이 젊은 남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업에 이제 다 너무 어르신들이 계신 자리였는데 젊은 남성이 들어오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이분도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주춤주춤 거렸대요. 그랬더니 호크니가 들어오시라고 맞게 오셨다고 하면서 본인 수업을 듣게 했고 그 이후에 차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들이 연인 사이가 되게 됩니다. LA에서 수영장과 아름다운 날씨 그리고 사랑하는 피터를 그린 그 시리즈가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리즈를 만들어낸 호크니의 진정한 뮤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림들을 그렸고 이별을 하던 타이밍에 호크니가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 사실 호크니가 엄청난 하드워커거든요. 하루에 16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6개월 동안 그려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실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크니의 동료가 소실점 이슈는 무슨, 이거는 소실점 때문이 아니라 소실되어가는 피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호크니가 겨우겨우 시달리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에 전시회 전날이 되어서야 물감이 마를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수영장과 아름다운 날씨, 피터를 그린 그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리즈의 마지막을 만든 작품이자 호크니의 절절한 사랑과 그 힘든 마음고생을 담아낸 작품으로서 이 작품이 예술적인 이야기와 가치를 인정받아서 굉장한 고가의 거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호크니가 또 굉장히 똑똑하고 비범한 인물이었던 게 본인의 시련의 아픔을 좀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페라 무대 세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1974년도였어요. 글리데번 페스티벌 오페라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남봉꾼의 행각 무대 디자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당시에 호크니는 오페라 너무 좋아하고 피터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고 싶으니까 새롭게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인 이 오페라 무대 세트의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무대 디자인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공연 자체와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면서 호평도 받았었는데, 호크니 개인한테는 이런 호평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했던 건 이제 피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였다고 해요.